자, 4개의 도시 사이에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가 있대요. 자,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목적은 A에서 D까지 가는 거야. 자, 한 가지로 돼, 안 돼? 한 가지로 안 되죠. 한 가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분류를 합시다. 자, 분류를 하면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두 가지로 하시면 얘는 뭐 3 곱하기 2에서 6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4에서 8까지가 될 거고.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해야 되겠죠. 각각이 문제 만족시키면 더한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간답니다. 자, 목적이 A에서 시작해서 C로 가는 게 목적이야. 일단 당연히 분류는 하셔야 되겠고, 야, 얘는 분류 몇 가지야? 3가지? 아닌 것 같지 않냐? 일단 2번 만에 가는 거,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길이 있으니까 4번 만에 가는 거,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총 4가지가 있겠죠. 후지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까지 가는 거, A에서 D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D를 거쳐서 D에서 C까지 가는 거, A에서 D를 거쳐서 D에서 B로 가서 B에서 C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게 고3 기출문제거든? 고3 기출문제인데, 요거는 생각을 한 번만 볼게요. 생각을. 이 문제는 항상 시키거든? 해보세요, 한번. 순열조합 파트는 수학 실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기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도 여기 와서 바보 되는 경우가 있고, 수학을 진짜 못해도 여기 와서 천재처럼 푸는 애들이 있거든. 별로 수학 실력하고 별로,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순열조합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단순하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곤란해. 그래서 우리 월수금반에 되게 잘하는 남자애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걔가 질문을 하면 저 바보 같은 질문들 해. 여기서도. 그리고 예전에 고3 가르칠 때도 수학 진짜 천재라고 막 말하는 애들도 여기만 오면 이상해. 애들이 저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생각이 너무 많아.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풀라고 했어. 풀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갈림길이 3개니까 이제 3개를 생각을 해. 여기서 갈림길 3개니까 3개, 여기서도 갈림길 3개니까 3개.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이건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1가지, 2가지, 3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3가지가 이렇게 오는 거고. 네. 오랜만이에요. 살아계셨네요. 얘 너무 지금 괜찮어? 오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그냥 5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일직선으로 오는 경우 얘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7가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그냥 3 곱하기 5 곱하기 7에서 그냥 단순화 하시면 돼요. 단순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시험 문제 100%예요. 색칠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여기는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봐봐. 색칠하기 문제가 일반 문제랑 심화 문제가 있는데 심화 문제라고 해봐야 뭐 별로 심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법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법칙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칙만 생각을 하시고 일단 봐봐. 색칠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자 인접하는 면이 많은 곳에서 일단 시작합니다. 자, 인접점이 제일 많은 면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일단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는데 끊임이 없이 가야 돼. 막 이렇게 점프 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찝찝함이야.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고난도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찝찝함을 느끼는 순간 멈추고 분류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봐봐. 자, 여기서 5가지 색으로 다음 영역을 칠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래. 그러면 자, 시작을 어디서 할래? 시작을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애.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디서 시작해도 답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좀 이따 보여줄게. 왜 인접한 면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는지.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애가 얘지. 그죠? 얘는 3개의 면과 인접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 뭐 여긴 점프 뛸 데가 없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면 돼. 뭐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자, 5야? 그러면 뭐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 칠한 색깔만 피하면 돼. 그죠? 우리 식을 썼으면 확정이지. 그러면 식을 5라고 썼으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뭐 빨간색을 확정한 거야. 그러면 여기를 칠할 때는 얘만 피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야? 여기에 4가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칠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칠했다 점프 뛰어서 여기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가란 얘기야. 자, 그러면 B는 얘 색깔 피해야 되고 얘 색깔 피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색깔 확실하지. 그러면 얘는 2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3가지지. 그죠? 그 다음에 D는 얘하고 색깔이 다른 거 확실하지. 그죠? 그럼 2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3가지지. 그쵸? 자, 요렇게 해서 얘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내 멋대로 해. 아니, 멋대로 해도 답은 나오는데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아니, 만약에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지. 얘는 얘만 피하면 되잖아. 얘만 피하면 되니까 얘는 4가지야. 얘는 뭐야? 얘만 피하면 되잖아. 얘만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러면 자, 여기 칠할 거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2가지. 몇 가지야? 3가지? 몇 가지야? 3가지? 몇 가지야? 3가지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야? 몇 가지야? 이게 없어? 이게 안 느껴져? 찝찝함이 안 느껴져? 내가 말하는 찝찝함이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 봐봐, 얘를 칠할 건데, 야, 얘하고 얘하고 색깔 다른 거 확실하지? 얘하고 얘하고 색깔 다른 거 확실하지?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세 가지라고 얘기한 사람은 얘하고 얘가 색깔이 같다라고 해서 세 가지라고 한 거고, 두 가지라고 한 사람은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세 개 피해서 두 개라고 한 거 아니야. 누가 맞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를 칠하려고 딱 준비를 해봤는데 얘랑 얘는 달라야 되는 게 확실한데 다른 거 확실하고 다른 거 확실한데 얘하고 얘는 모르잖아. 다른지 같은지 모르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그럼 분류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뭘 분류로 들어가야 돼? A하고 D가 같은 경우와 A하고 D가 색깔이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봐봐, A하고 D하고 만약에 색깔이 같아.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같아.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같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갔어?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다섯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색깔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몇 가지야? 얘는 한 가지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야? 색깔 나 지금 몇 개 피하면 돼? 두 가지의 색깔만 피하면 되지. 그러면 여긴 몇 가지? 그럼 여긴 세 가지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쵸? 자, 만약에 A하고 D하고 색깔이 달라. 그러면 다섯 가지, 네 가지하고 얘는 이 색깔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얘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B는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색깔 세 개 피해야 되지.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얘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된다고. 이거 뭐야? 9에다가 20이니까 180이지. 이거 뭐야? 이거 60이지. 이거 뭐야? 120이지. 180이지. 어차피 답은 똑같아. 답은 똑같은데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찝찝함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 근데 무조건 찝찝함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그게 내가 말하는 색칠 문제의 고난도 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문제에서 찝찝함이 안 생기게 하려면 뭐를 하는 게 낫다고? 인접하는 면이 가장 많은 애부터 시작을 하면 웬만하면 안 생겨. 웬만하면. 알겠죠? 그래서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번에 푸시고요. 한 번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네. 자, 4개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4개의 색으로 칠한답니다. 자, 여기에 4개의 식을 칠한대. 자, 얘는 인접한 면이 뭐 누가 많아요? 뭐 얘랑 얘가 제일 많죠. 그쵸? 아무 데서나 시작하세요. 자, 여기에 4가지. 그 다음에 돌리세요, 이제. 그럼 얘만 피하면 되죠?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얘는 얘하고 얘 피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2가지.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죠? 2가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씩 나오지. 그죠? 자, 5가지 색을 칠한답니다. 자, 얘는 인접한 면이 아무렇게나 합시다. 4가지 색, 5가지 색. 5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시작을 하죠. 5개. 그럼 얘는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개. 얘하고 얘 피하면 되니까 3개. 얘는 얘하고 얘 피하면 되니까 3개. 이렇게 하면 찝찝함 없이 그냥 하나의 식으로 되는 거지. 6가지 색을 칠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읽을 때 이거 개수랑 색이랑 구분하세요. 이것만 보고 4가지 색으로 칠하시면 안 되니까 애들 월수금반 애들 틀려오는 거 다 여기서 틀렸거든? 개수 잘못 봐서. 너무 대충 봐가지고. 몇 가지 색인지 확실히 보시고. 자, 6가지 색. 뭐부터? 이건
뭐 다 두 가지씩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어디서 시작을 하든. 자, 어쨌든 6가지 색으로 시작할 거예요. 6. 얘는 얘만 피하면 되니까 5개. 얘는 얘만 피하면 되죠? 5개. 얘는 나? 이거 인접한 거야, 안 한 거야? 인접한 거 아니야. 그죠? 꼭지점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가 몇 가지 색이야? 찝찝하지? 그죠? 얘랑 얘랑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뭐 하는 거라? A하고 C하고 같을 때, A하고 C하고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는 거라.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얘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얘 P에서 5개,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같은 경우니까 얘가 색깔이 지정되면 얘는 색깔 선택권이 없죠. 그쵸? 그럼 얘는 몇 가지 색을 피하면 돼? 한 가지 색만 피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A하고 C하고 다른 색이야. 그러면 A는 2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될 거고요. D도 2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4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 됐어요? 자, 얘는 5가지 색으로 칠한다고 합니다. 5가지 색이니까 얘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5.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 2가지 색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얘도 2가지 색 피해야 되죠? 2가지 색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자, C를 칠하려고 왔더니 찝찝함 생기지. 무슨 찝찝함? B와 D에 대한 찝찝함이 생기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B하고 D가 같을 때, B하고 D가 다를 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순서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돼.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부터? 얘부터 지우면 되죠. 얘부터.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쭉 가가지고 D가 같은 경우니까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몇 가지 색을 피해야 돼? 2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D하고 다르면 얘는 얘도 피하고 얘도 피하고 얘도 피해야 돼. 3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얘도 3가지 색을 모두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5 영역 A, B, C, D, E를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5가지 색을 하랍니다. 어디서 시작할 거야? 잠깐만. 실시. 아니, 이걸 내가 다 일일이 다 풀어줄까 그냥 시킬까 할래다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합시다. 자, 5가지 색이야.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어디부터? C부터 시작해? C부터? 얘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5가지. 어디로 돌았어요? A로 갔어요? D로 갔어요? 뭐 상관없는데. D로 갔어요? D로 갔어? D로 가서 분류됐지? 이거 A로 가면 분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A로 가볼게. 자,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 얘는 얘하고 얘 피해야 되죠? 얘하고 얘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얘는 얘하고 얘 피해야 되지. 얘는 2개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얘는 얘하고 얘 피하면 되죠. 3가지. 난 한 번에 했는데. 잘하는 거야. 자, D로 갑시다.
D로 가면 얘 피하면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이 일로 갔죠? 그죠? 그럼 2개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얘는 얘하고 얘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찝찝함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돌아도? 니네 지금 이렇게 돌았다는 거 아니야? 안 생기잖아. 찝찝함이 어디서 생겼는데? 얘 피하고 얘는 2개 피하고 얘는 얘하고 얘 2개 피하고 3가지. 얘는 얘하고 얘 확실하니까 피하면 3가지. 찝찝함 안 생기잖아. 왜 보자마자 분류부터 하고 난리들이야. 야, 니네 지금 뭐 분류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다 분류였는데? 뭐하고 뭐 분류했어? 너 뭐 A하고 B? A하고 E? 아니 그러니까 너 어떻게 돌았는데? 방향이 어디야? 이렇게 돌았는데 A하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작을 어디서 했다고? 시작은 C에서 시작했어. 5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4 A로 갔어? 4. 그 다음에 R면서 3. 그럼 얘는 3. 그 다음에 얘? 네. 아니 일로 가면은 얘하고 얘가 다른 거 확실하면 2가지 색피해서 3가지지. 여기서 분류가 왜 들어가냐고. 분류가 왜 들어가? 이건 분류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나도 분류 문제인 줄 알고 시켜본 거긴 해. 아니 근데 분류가 아니잖아. 찝찝함 안 생겨. 자,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랍니다. 여기에. 자, 4가지 색을 활용하면 뭐 C부터 가면 되겠죠? C부터. 자, C부터 갑시다. 4가지. 자,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돌든지 저렇게 돌든지. 자,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얘는 2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만 피하면 되죠?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지? 그러면 2가지. 찝찝함 없죠? 그럼 그냥 한 번에 된 거죠. 자, 5개의 영역에 빨주, 노초 4가지의 색으로 칠한답니다. 4가지 색 칠하래요. C부터 갈 거죠? C부터 갑시다. 4가지. 어디로 갈까 이번에? 이렇게 갈까? 자,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얘네 2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얘는 얘하고 얘 피해야 되죠? 얘하고 얘 2가지 색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얘는 얘 피해야 되지. 찝찝함 생겨?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얘하고 얘 피해야 돼. 찝찝함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얘하고 얘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A가 D와 같은 경우야. 그 다음에 A가 D랑 다른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이것도 5가지 색을 칠하랍니다. 5가지 색.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자, 5. 자, 얘 피하면 되니까 4가지. 얘는 얘네 2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얘만 피하면 되죠.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 쟤는 얘하고 얘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하면 찝찝함 안 생기죠. 그죠? 마지막 문제인데 한 번만 맞춰봅시다. 마지막 문제니까. 시시. 자, 5가지를 이용해서 5가지로 색깔을 칠하랍니다. 지금 5개 색으로 한 거 맞지? 6개 색 한 사람 없죠? 왜 안 나오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라부터 시작했어요? 나부터 시작했어요? 뭐 상관은 없는데. 아니 시작 부분만. 틀린 사람. 야, 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 어디서 시작했어?
스타트를 어디서 끊었어? 네가 한 걸로 해줄게. 처음에는 바에서 시작. 바에서 시작했어? 얘에서? 그랬을 때 답이 안 나온 거지. 네. 그럼 얘부터 시작해줄게요. 아니 뭐 상관없어 어디부터 시작하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5가지 시작하고 가로 갔니? 가로 갔어? 네. 그러면 자 얘 피하면 되니까 4가지, 얘네 둘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다로 갔어? 라로 갔어? 라로 갔어? 그러면 얘네 2개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얘는 얘하고 얘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올라가서 얘 하려고 봤더니 찝찝함이 여기서 생기는 거지. 네. 이렇게 찝찝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하고 마하고 같은 경우, 나하고 마하고 다른 경우, 일단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럼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하고 마하고 같은 경우니까 1가지. 그러면 얘는 2가지 색을 피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3가지.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마하고 다른 경우, 그러면 1, 2, 3개의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그러면 3개 색 피하니까 얘는 2가지고, 그 다음에 얘도 1, 2, 3가지의 색을 피해야 되니까 얘도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거 왜 틀린 거야? 얘는 20 곱하기 27이니까 540이요. 그 다음에 얘는 20 곱하기 9, 4, 9, 36, 720이요? 야, 답이 이래? 1000대야, 답이? 네. 아, 그래요? 그래서 1260 이렇게 돼요. 또 궁금하신 분, 난 이렇게 시작해서 난 때려 죽여도 안 나왔다. 이해됐어요? 어디서 시작을 하든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잘 정리해 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자,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닌데 그 교란순열이라고, 이건 대학 과정이긴 한데 그냥 외울게요.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은 대표 문제를 지정을 하고, 어떠한 재료에 대한 대표 문제를 지정하고, 문제들이 나오면 대표 문제로 끌고 와서 풀겠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자, 교란순열의 대표 문제야. 이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일단 느낌부터 아시고요. 자, 5명이서 자기 물건을 앞에 던져. 그리고 하나씩 집어올 거야. 그랬더니 내 물건이 아니야. 5명 모두. 이거야. 이게 교란순열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안 갖고 오는 거야. 다 남의 거를 선택해서 갖고 오는 거야. 이게 교란순열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숫자를 외워주셔야 돼요. 숫자를 외워. 자, 2944 외워. 그냥 외워. 2944 알겠죠? 2944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자, 2944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자, 얘네 셋이서 물건을 던져서 하나씩 가져와서 자기 물건을 안 갖고 온 경우야.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학교에서 정식풀이가 뭐냐면,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뭐야? 얘는 B 거를 가져올 수 있지.
자기 물건 아닌 걸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B는 누구 거 가져와야 돼? B는 C를 가져와야 되고 C는 A 거를 가지면 모두 자기 물건 안 가진 거잖아. 그쵸? 자, 이번에는 A가 C 물건을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얘는 A 물건을 갖고 오면 되고, 그럼 얘는 B 물건을 갖고 오면 되지. 자, 이게 몇 가지인 거야? 이게 두 가지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C하고 D. 자, 네 명이서 한번 해보는 거야. 네 명이서 해보면, 자, A가 남의 물건 갖고 와야 되니까 일단 A가 B 물건을 가져온 거야. 그러면 B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뭐야? 일단 얘는 A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C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얘가 D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 했으니까 이제 C하고 D 남은 거야. C하고 D 남았으면 얘는 뭐야? D, C. 이렇게 해서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C. 이제 뭐 남았어? A하고 D 남았어. 그러면 얘가 D를 갖고 얘가 A를 갖는 경우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니까 이제 A하고 B 남았어. A하고 B 남았으니까 아니 A하고 D 남았어. 아이씨, A하고 C 남았어. 그러면 얘가 A를 갖고 얘가 C를 가지면 되겠지.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A가 B를 갖고 있을 때 세 가지니까 C 갖고 있을 때 세 가지에서 9개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자, A가 C 물건을 갖고 왔을 때야. C 물건을 갖고 왔을 때는 B가 뭘 가질 수 있어요? A 가질 수 있고 B 가질 수 있고 D 가질 수 있지. 이렇게. 자, A, C를 썼으니까 이제 B하고 D가 남았어. 그러면 여기에 D가 오고 여기에 B가 와야 되겠죠. 자, 얘가 B를 가졌어. 그럼 이제 뭐 남았어? A하고 A하고 D 남았어. A하고 D 남았으니까 얘가 D고 얘가 A고 이렇게 되겠죠. CD야. 그럼 이제 뭐 남았어? A하고 B 남았어. A하고 B 남았으니까 얘는 A 가질 수 있고 B 가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B 갖고 얘가 D 가질 수 있지. 됐어? 두 번째 거에 B 가지면 안 되지.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씨. 맞아요. 이쪽 줄 빠져야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야. 이렇게. 얘랑 형태가 다르지. 세 가지긴 하지만. 아니, 물론 뭐 똑같긴 한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D를 가져. 여기서 또 이제 세 가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몇 가지 나오냐면 이쪽에서 9가지 나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가지치기 한다고 했잖아. 그죠? 원래 명칭은 수용도고 우리는 그냥 가지치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9가지야. 근데 봐봐. 두 가지일 때는 세 가지 교란순열은 우리가 두 가지인 거 바로 알겠고 네 가지인 거 조금 거시기 하지만 9개인 거 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늘어나. 이러면 이제 5개의 교란순열이거든. 그러면 엄청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하자고? 외워버리자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럼 이런 교란순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 2. 이건 뭐 대학 기호긴 한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냥 편해요. 자, 팩토리얼 2라고 하고 팩토리얼 3.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3명이서 교란순열하는 거야. 그래서 3명이서 교란순열하는 게 두 가지고 팩토리얼 4. 얘가 4명이서 교란순열하는 거야. 이게 9가지란 뜻이고 팩토리얼 5. 얘가 44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니 뭐 3개짜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9하고 44만 외우라고 그랬거든. 9하고 44를 외우라고 그랬더니 4명 교란순열이 9였는지 44였는지 막 이걸 헷갈려. 그래서 내가 2부터 외우라는 거야. 왜냐면 3개 교란순열은 암산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지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야. 3, 4, 5야. 그래서 2, 9, 44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교란순열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근데 이게 교란순열 문제가 되게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교란순열 문제라는 거를 니네가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이거 봅시다. 이거. 봐봐. 자, A1-1, A1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아니래.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무슨 얘기야? A1은 누가 나오면 안 돼? 1이 나오면 안 돼. 그럼 A1하고 A2하고 A3하고 A4가 있는데 A1은 1 나오면 안 되지. 그쵸? 그럼 얘는 2 나오거나 3 나오거나 4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A2도 2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얘는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아까 자기 물건 던져서 가져오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란순열이라고. 근데 몇 개짜리 교란순열이야? 4개짜리 교란순열이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얘는 몇 개짜리 교란순열? 5개짜리 교란순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44.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섞어 임의로 하나씩 가져가. 이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교란순열 대표 문제잖아. 자기 물건 안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얘는 4개짜리 교란순열이니까 9. 4명이 쪽지 시험을 봐. 채점해. 자신이 시험지는 자신이 채점하지 않는데 뭐야? 자기 물건 안 가져가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9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교란순열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으로 아셔야 돼요. 알겠죠? 어떤 문제인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순열. 봅시다. 자,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이야. 이게 순열이야, 순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반장부 반장과 대표 2명 뽑는 경우 기억나요? 그죠? 반장부 반장을 뽑겠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쵸? 대표 2명 뽑는 건 뭐야? 순서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순열이 반장 부반장이고 순열 끝나면 이제 조합할 거거든? 조합이 뭐인 거야? 그게 대표 2명인 거야. 순서가 없는 거. 그래서 자, 순열은 정의. 자, 얘가 중요해요, 얘가. 그래서 순열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주저리 말할 수 있어야 돼, 여기 거는. 알겠죠? 자, 순열의 정의가 뭐냐 하면 N명 중 R명을 뽑아. 일렬로 줄 세우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얘를 우리가 NPR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NPR을 우리가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N, N-1, N-2 이렇게 해서
n-r 플러스 1까지를 곱할 거야. 근데 이게 기호로 보면 헷갈린데 아니야. 그냥 알게만큼 내려서 곱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순열은 반장, 부반장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가 1부터 9까지 해가지고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거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9개잖아.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한 번씩만 쓸 거야. 1부터 9까지 해서. 그러면 얘는 8개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7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6개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곱해서 구한 게 우리가 중학교 때 알고 있는 수준 아니야? 이게 순열이야. 이거를 순열로 식으로 바꿔봐. 식으로. 식으로 바꾸면 뭐야? 9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4명을 뽑아서 뭐 한 거야? 일렬로 줄 세운 거야. 그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순열식으로 표현하면 9p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뭐야? 9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겠다고. 그죠?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9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릴 건데 몇 개 내리라고? 4개 내려서 곱하라고. 그래서 9, 8, 7,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썼던 거를 고등학교에서는 기호와 함께 사용을 하겠다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692번부터 해봅시다. 일단 자 순열은 기본적으로 일단 봐봐. NPR이지? 얘는 기본적으로 N과 R 관계 잠깐만 볼까?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명 얘가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N하고 R이 같아. 즉 NPN이야. 그럼 얘는 뭐냐 하면 N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n-1, n-2 근데 n개만큼 내려서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쭉 가다 보면 뭐에 다 다르겠어? 2 곱하기 1까지 다 다르겠지. 왜냐면 이게 n개니까. 그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1까지 곱할 건데 npn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n 팩토리얼이라고 쓰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오케이? 뭐 수학 기호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그냥 1까지 싹 다 곱하란 뜻이야. 알겠니?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자, np0이야. np0은 몇 가지야? 우리 경우의 수거든? 경우의 수는 봐봐. 이거는 n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0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알겠죠? 경우의 수에서는 0은 아니에요. 한 가지야, 한 가지. 뭐, 그 한 가지가 뭐야? 못 세워.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봐봐. 자, 6명 중에 1명 나와서 여기서 안 나왔네? 그게 한 가지야. 알겠죠? 그러면 0팩이야. 뭐야? 이것도 한 가지야. 알겠죠? 알겠죠? 가끔 나오는 거라. 자, 그러면 얘부터 해봅시다. 얘부터. 자, MP2야.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를 내리라고. 그러면 n의 n-1 얘가 5n이다. 그냥 이거 풀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n은 뭐야? 2보다 큰 자연수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야.
우리가 미지수를 함부로 약분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0 때문이야. 근데 얘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죠. 그러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내항 5 곱하기 n 플러스 2c 3, 아니 p3은 뭐야? 12 곱하기 np3이다. 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5 곱하기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3개 내리라고. 그러면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에 n 여기까지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배에 n부터 시작해서 3개 내리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0 아니니까 n하고 날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얘네밖에 없죠. 남은 거. 그쵸? 근데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그냥 숫자 대충 넣어서 찍어서 맞춰도 되는데, 찍어서 맞추기엔 좀 거시기 하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풀어서 5n 제곱에 뭐야? 15에 n에 2, 10. 이거는 12에 n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6n, 그 다음에 2니까 24. 이렇게 해서 그냥 인수분해해서 n값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자, 7pr. 얘가 210이다. 자, 7pr을 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봐봐. 앞에가 미지수일 때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뒤에가 미지수면 이거 표현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거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장점은 뭐야? 자연수야, 자연수. 그러니까 7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몇 개 내려서 곱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7. 어차피 얘는 7부터 곱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21이니까 7하면 뭐야? 30. 그럼 30은 뭐야? 30은 6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몇 개 내렸어? 3개 내렸죠. 그러니까 R은 3이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5PR 곱하기 4팩. 얘가 480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4팩은 뭐라고?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곱하라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뭡니까? 12에 24. 그럼 약분하면 뭐야?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5PR이 20이야. 그럼 얘는 뭐야? 5 곱하기 4니까 얘는 2개 내렸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됐니? 됐니? 네.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풀이를 쓸 때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질문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 있으면 밑에 풀이를 쓸 건데, 풀이를 봐봐. 2냐 2팩이냐 2P1이냐 뒤에 조합 가면 이제 2C1까지 나오거든.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다 2야. 똑같은 2야. 똑같은 2.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야. 그런데 기호를 쓸 때 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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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냐를 확실하게 밑에다 써줘야 돼. 그리고 틀리면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보고 설명을 해줄게. 네가 뭘 잘못 썼는지. 그리고 니네도 이렇게 이거를 구분해서 써야 나중에 보면 이게 보여요. 풀이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한 거야? 얘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건 경우의 수가 2개인 거야. 그래서 얘는 2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뭐 한 거야? 얘는 이 팩은 2명을 줄 세운 거야. 줄 세운 거야. 그래서 얘는 2명을 줄 세운 거. 이 P는 뭐야? 2개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줄 세운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2가지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회원수가 n명인 어느 학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한 명씩 뽑는 가지수가
1320일 때.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걸 기호로 표현해봐. 뭐야? n명 중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을 뽑아서. 3명을 뽑은 다음에 뭐 한 거야? 야, 이 3명을 뽑았으면 이 3명 중에 누군 회장, 누군 부회장, 누군 총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이 3명을 뭐 해야 돼? 줄 세워야지. 3명을. 그럼 지금 내가 말한 게 누구의 정의야? 순열의 정의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MP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니네가 친숙하게 알려면 반장부반장이 순열이라고. 알겠죠? 그럼 얘는 뭐야? n에 n-1에 n-2 이렇게 되죠. 얘가 뭐 나온다고? 얘가 1320 나온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막 전개해가지고 막 3차니까 조리제법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n은 자연수니까 연속하는 세 자리잖아. 세 개의 자연수잖아. 연속하는 3개 곱해가지고 1320 얼추 만드시면 돼요. 얼추. 그러면 얘는 뭐 이런 거? 뭐 9 곱하기 10 곱하기 11? 뭐 이렇게 하면 뭐야? 90에다가 990이지. 아직 조금 모자르지. 그럼 그 다음은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11 곱하기 12 곱하기 13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 구하시면 된다고. 뭐 조립제법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뽑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 자, 대표입니다. 대표. 자, 중요한 재료예요.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것도 재료에다가. 알죠? 자, 봐봐. 자, 첫 번째 이웃한다야. 자, 문제에 이웃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니네는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야. 밧줄과 덩어리. 자, 요렇게 문구를 떠올리세요. 알겠죠? 일단 떠올려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얘도 한 문자를 떠올리세요. 상대부터.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문제가 이제 비의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까. 자, 일단 이렇게 떠올리세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 아래에다가 이 문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얘 말고 이 문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뽑아 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봐봐. 자, 얘부터 보세요. 얘부터.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일단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게야. 이웃하게는 뭐라고? 밧줄과 덩어리야.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남자 4명이 있고요. 남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야. 그러면 얘네 셋이서 서로 이웃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 3명을 밧줄로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밧줄로 묶으면 그럼 이제 봐봐. 이게 몇 덩어리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지. 그쵸? 그러면 5덩어리를 줄 세울 거야. 그러면 5덩어리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게 5팩이지. 그죠? 곱하기 여자 3명을 밧줄로 묶어놨더니 그 밧줄 안에서 여자 3명이 뭐 할 수 있어? 줄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자 3명이서 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 식이 뭐야, 식이?
3명이 줄 서는 거니까 3패.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야 근데 니네 순열 처음 해? 순열죠? 아 태연수 처음이야? 아 내가 지금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니네가 한 번 이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한 거지? 아 태어나서 처음인 거죠?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풀이를 써놓을 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기호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덩어리 5개, 이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5개 줄 세운 거고 이거 3팩은 여자 3명 밧줄 안에서 줄 쓴 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시면 돼요. 공부할 때는 이해 안 가는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각각 이웃하게 서는 거야. 이것도 이웃이죠. 이웃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남자 4명도 뭐 하는 거야? 얘네도 밧줄로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 3명도 밧줄로 이렇게 묶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뭘로 보는 거야, 얘네를?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덩어리가 2개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덩어리 2개 줄 세우는 거니까 2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4명 밧줄로 묶어놨더니 그 안에서 줄 쓸 수 있죠. 그게 몇 가지야? 그게 4팩이죠. 그 다음에 여자 3명 묶어놓은 거에서 하는 게 3팩이지. 요렇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양 끝에 서는 방법의 수야. 하나, 둘, 셋, 넷, 5, 6, 7명이서 줄을 서는데 여기 양 끝에 남자를 세우래.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조건을 먼저 충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자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식으로 얘기하세요. 남자 4명 중 2명을 뽑아서 양 끝에다가 줄 세울 거야. 이게 니네가 문제를 그대로 리딩 그대로 읽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니네가 그렇게 읽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4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4P 2가 들어와야 되지. 그쵸? 자, 식을 썼으면 그 다음은 확정이야. 그러면 남자 2라고 남자 2가 양 끝에 이렇게 쓴 거야. 식을 썼으면 확정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이제 여기지. 남은 게 여기 5자리지. 자, 여기는 어떻게 서라는 조건이 있어? 조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줄 세우면 돼. 그게 뭐야? 5팩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남자 5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설 때 다음을 구하랍니다.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게 서는 경우 그러면 남자 5에 여자 3. 자, 그러면 서로 여자 3명 서로 이웃한대. 그러니까 뭐 하라고? 밧줄로 묶고 덩어리 몇 개? 덩어리가 6개. 6덩어리니까 6팩. 들어가 줘야 되고 곱하기. 뭐 들어가야 돼? 3팩.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웃한다야. 자, 이번엔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야. 여자 3명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쓰래.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뭐라고? 상대부터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 3명 이웃하지 않게 쓰라고 그랬으니까 상대방부터 줄을 세우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상대는 누구야? 남자 5명이지. 그러면 자, 남자 5명을 일단 줄을 세울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남자 5명 먼저 줄 세우니까 뭐야 식으로? 5팩이죠. 이거지. 그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자들을 여기 어딘가에 앉힐 거야. 이거 식으로 뭐야? 여기 어딘가에 여자 3명을 쓰라고 그러면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중간에 남자가 껴있으니까. 그럼 이걸 식으로 뭐라고 써야 돼? 5P? 5P3? 지금 빈자리가 몇 개인데? 그럼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읽으면서. 그쵸?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야. 6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여자가 앉을 3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여자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 얘네를 줄 세울 거야. 그쵸? 그러면 6자리 중 3자리를 택해서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러니까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6P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네 2개가 기준 문제예요. 알겠어요? 이거 노트 정리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찍어야 돼? 그럼 찍으세요. 왜 자꾸 나보다 걸리는 거야? 너 코로나 걸려봤니? 코로나가 아파, 독감이 아파? 아씨. 집에서 너만 걸리는 거야? 어디서 옮겨온 거야? 이거 아까 뭐 교란순열 한 거 빈자리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하셔도 되고. 하세요. 둘이 인사하세요. 같은 학교인데. 쟤도 시연이야. 네 주변에 회원 쓴 애 또 떨어진 애 있냐? 아, 너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회원이 그렇게 많아서 떨어진 게 아닌가? 너도 회원 썼지? 왜 회원 애들만 떨어졌지? 많이 넘쳤네. 네 주변에 또 떨어진 애 있니? 회원 썼다가?
혜원이 인기가 많구나. 화이팅! 대학 잘 갈 수 있어요. 아마 이쪽 동네에서는 그래도 신현이 생기부는 제일 괜찮아. 예전에 자공고여가지고 괜찮죠. 단지 문제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내신 따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것 빼고는 다 좋긴 한데 합시다. 자, 남자들 여자 3명이 한 줄로 설 때 한 줄로 서는 방법을 A, 양 끝에 여자가 서는 방법을 B라고 하자. 자, 일단 A는 자, 5명을 그냥 한 줄로 쭉 세우라고. 5명을 한 줄로 그냥 쭉 세우는 거니까 뭐야? 그냥 5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양 끝에 여자가 서는 경우야. 하나, 둘, 셋, 넷, 5명을 줄을 세우는데 양 끝에 여자를 세우라고. 그죠? 자, 식으로 생각하시고 풀으세요. 뭐야? 왜 5야? 왜 5야? 자, 말로 해. 말로 풀어서 여자 몇 명 중에 3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2명을 뽑아서 이렇게 놀지 이렇게 놀지를 결정하라고. 그게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 3P2가 되는 거고. 자, 식을 썼으니까 확정. 이제 여기는 여자가 앉은 거야. 그럼 빈자리는 3자리 남았어. 아무나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3팩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화단에 붉은색 꽃 2개, 노란 2개, 파랑 3개를 일렬로 심는 됩니다. 자, 노란 꽃은 노란색 끼리, 파란 꽃은 파란 꽃끼리 뭐하라고? 이웃하라고. 이웃은 뭐라고? 뭐라고? 아니, 못 들었어. 네, 밧줄과 덩어리라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노란 꽃이 2개 있고 파란 꽃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붉은 꽃이 2개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노란 꽃은 노란 꽃끼리 이웃하라고 그랬고요. 파란 꽃은 파란 애끼리 이웃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일단 밧줄로 묶고, 자, 밧줄로 묶었으면 이제 뭐야? 덩어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4덩어리가 있는 거죠. 4덩어리 4팩 줄 세우고, 그 다음에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대. 색깔만 같은 거지 다른 거야. 그러면 얘는 밧줄 안에서 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야?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0부터 4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4장을 택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자,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거 무조건 순열 쓸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기호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4자리 수를 만드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0 들어가는 숫자 해봤죠? 항상 변수는 0이야. 0 때문이야. 0 때문.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죠. 0 빼고 4가지지. 그러면 여기부터는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지. 여기부터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숫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4P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속 하든 4가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4가지 들어갈 수 있고 3가지 들어갈 수 있고 2가지 들어갈 수 있고 어차피 이게 얘죠. 근데 이제 기호를 쓰는 걸 연습을 하자 뭐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0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4자리 수를 구하래. 여기하고 여기에는 홀수가 들어가래. 뭐야? 무슨 문제야? 아까 남자 양 끝에 세우냐 여자 양 끝에 세우냐 홀수가 양 끝에 들어오니 이거 지금 다 똑같은 문제지. 그죠? 똑같은 문제예요. 홀수가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네. 그럼 여기는 무조건 홀수 2개가 들어올 수밖에 없네. 그거 뭐야? 2팩이라고 하셔도 되고 2P2라고 하셔도 되고. 알겠죠? 자, 그럼 홀수가 들어왔어. 2하고 3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야. 그러면 이제 여기 식으로 뭐야? 여기 주세요. 3P2 이렇게 되는 거죠.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운다. 자,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자연수를 만든대. 10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저기에 뭐가 들어갔어? 또는이 들어갔어. 자, 무슨 느낌? 저번 시간에 했는데 또는 들어갔어. 자, 일단 이거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봅시다. 분류를. 자,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건데 10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자연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고. 분류. 자, 분류를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홀수, 짝수, 홀수, 짝수,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누구야? 나한테 구하라는 게 이거 3개잖아. 그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여사건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사건을 직접 구할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여사건을 구한 다음에 뺄 것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제에 또는이라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여사건일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양 끝에 그냥 짝수 오는 거를 빼면 되겠죠? 야, 근데 이게 전체가 뭔데? 이거 다 더하면 뭔데? 다 더하면 그냥 4개를 무작위로 그냥 줄 세운 거잖아. 그게 뭐야? 6P4죠. 얘가 전체 사건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맨 끝에 짝수가 들어온 여사건을 빼겠다고. 짝수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양쪽에 짝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2개는 아무렇게나 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4P2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 A와 B는 뭐하고? 이웃하고 덩어리, 밧줄. CD는 이웃하지 않고 그럼 뭐야? 상대, 붙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F까지는 자, A와 B는 이웃해. 그럼 일단 밧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C와 D는 이웃하지 않게래. 그럼 상대부터. 상대가 누구야?
상대가 A, B 묶은 덩어리 하나와 E와 F가 상대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상대부터 줄을 세우라는 거잖아. 그죠? 불러봐. 뭐야? 3팩 곱하기 2팩. 상대부터 줄을 세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C와 D를 집어 넣는 거지. 여기에다가.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CD를 집어넣는 게 뭐야? 식으로? 4P 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01번. 자,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A, B, C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이제 나오지? 상대부터 뭐야? 상대부터 하면 3팩. 빈자리 몇 개 있어? 4자리 있죠? 그러면 4P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남자, 여자 각각 3명씩 교대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구하여라.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을 각각 교대로 하라고. 그러면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해서 교대로 줄 세우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야, 이렇게 교대로 줄 세우는 거는 몇 가지야? 이거 몇 가지일 것 같아? 식이 뭐야?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데. 끝? 3팩 끝? 그래,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단순하게.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데. 아니, 봐봐. 자리를 고정시켜. 그러니까 여기가 남자 자리야. 여기가 여자 자리야. 내가 고정시켰잖아. 그럼 남자 3명을 뭐 하면 돼? 일렬로 줄 세워. 일렬로 줄 세운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야, 니네 차례로 니네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여자도 3명 그냥 일렬로 줄 세워. 그 다음에 야, 니네가 들어갈 자리에 차례대로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그냥 3팩 곱하기 3팩이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쓰는 게 교대로 쓰는 게 아니지.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럼 걔도 몇 가지야? 걔도 3팩 곱하기 3팩이겠지. 우리 2개 뭐 할 거야? 더 할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 2가지니까 이렇게 쓰겠죠. 됐어요?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을 양 끝에 세우고 남학생은 서로 이웃하게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뭔가 조건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5명을 이렇게 줄을 세울 건데 여기 양 끝에는 여학생을 세우고 그러면 일단 여자들부터 양 끝에 세웁시다. 몇 가지? 뭐야? 식이 뭐야? 여학생 양 끝에 3P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학생 양 끝에 세웠어. 이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여자 하나랑 남자 둘 남았잖아. 근데 남학생이 서로 이웃한대. 뭐야? 묶어야지. 그쵸? 남자 2명 묶어서 덩어리 취급하고. 그럼 뭐야? 2팩 3팩?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지.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야. 그럼 이것도 교대로 줄 세우란 얘기네. 자, 자음이 몇 개야 지금? 모음이 몇 개예요? 유일 3개죠. 그럼 자음이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밖에 안 되네. 자, 모, 자, 모, 자, 모, 자. 이렇게 해야 교대가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야? 자음 4개 여기에서 줄 세워. 4팩이죠? 모음 3개 여기서 줄 세워. 3팩이죠? 이렇게 하면 끝나지. 그죠? 자,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 뭐 나왔어? 적어도 나왔잖아. 적어도 나오면 뭐라고? 6건 하면 된다고. 그럼 봐봐. 모음이 몇 개야 지금? 모음이 3개야. 그러면 A하고 I하고 O하고 2개의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전체 경우. 전체 경우가 뭐야? 7팩이잖아. 전체에서 뭐 하면 돼? A, I, O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거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웃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상대부터. 그러면 자음이 4개 있으니까 자음 4개 줄 세워. 4팩이죠? 사이사이가 몇 개야? 5개죠? 5자리 중에서 뭐 하라고? 3자리를 선택해서 줄 세우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돼요. 자, 여학생 2명, 남학생 4명이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띠임틀을 하는데 여학생 2명이 연이어 띠임틀을 한대. 이거 문제 바꾸면 뭐야? 그죠? 이웃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꾸라고. 여자들의 남자 4명이 있는데 여자 2명이서 이웃해서 줄 세우기.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쵸? 그럼 여자 2명 밧줄로 묶으면 덩어리 몇 덩어리? 5덩어리니까 5팩 곱하기 뭐 하면 돼? 네, 2팩.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죠?